자, 첫 번째 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시민이 정말 본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60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는 이야기를 유시민이 했는데 그걸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이것도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유시민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그 영상부터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김문수 씨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설란영 씨가 생각하기에는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고양되었고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이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발이 공중에 떠 있어요. 우리처럼 데이터를 보는 사람은 그래봤자 대통령 될 가능성은 제로야. 본인은 그렇지 않은 거 이제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이게 결국 이제 설랑 씨가 수준이 안 되는데 네. 대학 출신인 김문수 후보하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국회의원도 되고 하는 바람에 국회의원 부인이 되고 도지사 부인이 되고 너무 이제 위에 위상이 커졌고 이제 대선 후보까지 부인이 되니까 네.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네. 이제 너무 자기 처지를 모른다. 예. 이걸 이제 비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유시민 씨가 이제 노동운동 선언련 활동을 김문수 후보랑 같이 했고요. 네. 뭐 심상정 다 같이 했습니다만,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80년대 말까지 90년대 초까지 보면 이제 그 학생 출신 노동자가 있었고, 네. 진짜 노동자 출신 노동자가 네,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노동 현장으로 온 건지 아니면 그냥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생계를 위해 네. 그 블루 칼라로 살다가 의식적 각성이 있어갖고 노동 운동 활동가로 이 변신을 했던지. 네. 그러니까 설란영 씨는 그 후자고 이제 김문수는 뭐 서울상대 다니다가 의식화가 돼서 자기가 공장 노동자를 자처한 학출, 그래서 학출 노출 이 얘기를 많이 썼어요. 맞아요. 예, 저도 할 때 보면 조직에서 무슨 얘기할 때 그 사람은 학출이에요, 노출이에요. 요걸로 일단 네. 신분을 좀 전문 따지고. 용어죠. 예, 학출이에요, 노출이에요. 예. 그리고 그때는요 노출을 더 우대해 줬어요. 네. 오히려 그 프롤레타리아성이 더 이렇게 체화돼 있다. 진짜 노동자다. 진짜 노동자다. 네. 그러니까 박노해 이런 사람들이 노출이거든요. 네, 네, 맞아요. 확 떴잖아요. 예. 권영목 뭐 이런 사람들. 네. 예. 이게 저 모습인데 근데 이제 그때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유시민은 180도 바뀐 거죠. 그러니까 설란영은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 시험 뭐 떨어져 가지고 뭐 세진전자라고 하는 그때 구로공단에 그 다니다가 노조위원장을 한 거고 그 김문수는 서울대 경영학과 다니다가 의식적으로 노동 현장에 투신을 해갖고 한일 도로코 위원장 하다가 그 바로 인근 사업장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결혼하면서 이제 신분 상승이 됐고 근데 이제 그 김문수가 보니까 국회의원 삼선하지 경기지사 재선하지 그런 남편을 보면서 경외감 같은 게 들었을 거다. 아, 내가 그 남편 덕분에 내 인생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상당히 하이 레벨에서 놀게 됐구나. 하이 소사이어티 멤버가 됐구나. 뭐 그런데 이번에는 대선 후보 유력 정당 대선 후보 부인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지금 이게 붕 떠 있겠느냐.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비하한 건데 첫째는 여성의 어떤 정치적 사고 의식은 남편의 직업과 뭐에 의해서 좌우된다. 결정된다. 좌우된다. 그러니까 여성 폄하죠. 두 번째는 감히 노동자 주제에 말이야 서울대 나온 사람하고 뭐 신분 상승해갖고 그러니까 이 블루 칼라를 생산직 노동자들을 또 멸시한 게 이중 비하를 한 거예요. 주제 파악을 해야지 뭐 이런 네. 거잖아요. 네. 정말 여기서 보면 이 유시민이라는 인간의 인간성과 그의 한계를 저희가 뭐 열심히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것만 아니라 이미 뭐 저희 예전부터 봐왔지만 저는 정말 분노스러운 게 뭐냐면요. 이 작자가 쓴 책이나 이런 게 교보문 가보면 베스트셀러예요. 아, 최근에도 뭐 네? 청춘의 독서법인가?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해 못해. 저런 책을 써내는 작자의 머릿속에 네. 저런 식의 인식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좋다고 하는 사람들 참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요 정말
그러면 본인은 노무현 대통령 때 장관했잖아요. 네. 저는 고졸 출신 대통령 밑에서 장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권양숙 여사 고졸이잖아요. 아니 고등학교 중퇴예요. 예, 고중. 예. 네, 고등학교 중퇴더라고. 그러면 그거는 뭔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 철저하게 보면 역시 이게 그동안 무슨 민중 속으로 가야 된다, 민중이 우선이다 했는데 결국 본인이 이게 나온 거 보면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고 결국 차별주의에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저렇게 김어준이하고 둘이서 낄낄거리면서 웃고 저기 있던 사람들 전부 다 박수 치면서 웃고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냥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을 보면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우리 세대는요. 정말 우리 누이들이 이 아마 이거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7남매예요. 네. 그 영천시 임고면이라는 데서 살았는데 거기가 정말 촌동네거든요. 저 고향 옆인데. 네. 그 7남매인데 자기 혼자 대학 다니고 나머지 형 누나들 거의 뭐 초등학교 졸업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남동생도 제가 뭐 한때 자주 봤었는데요. 거기도 대학을 못 나왔어요. 네. 고등학교 나와서 그냥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자 위주였기 때문에 누이들이 다 이제 자기가 포기하고 고등학교 나와서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그러면서 키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공장들도 많이 다니고 저희 다닐 때는 구미공단 거기에 뭐 이 많이들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방직 공장 뭐 이런 데 많이 다녔는데 다 그런 피땀으로 동생들 키워내고 학비 주고 다 그렇게 키워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준다? 야, 정말 저는 저걸 보면서 타락한 아주 썩은 이 뭐라 그럴까 이 정말 좌파 운동권의 민낯을 여실히 보는 것 같습니다. 글쎄, 저는 뭐 타락했다 아니면은 뭐 지금 뇌가 썩었다 뭐 나이가 뭐 본인이 예전에는 60 넘으면 뭐 그런다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나이 먹고 저렇게 됐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예전부터 유시민 씨의 언행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거는 원래부터 저열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원래부터 그러니까 지금 그 나이 먹고도 성숙하지 못하고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하지. 뭐 원래는 굉장히 고고했던 분이 뭐 이렇게 뭐 세파에 뭐 시달리다 보니까 갑자기 뭐 이게 생각이 바뀌었다. 뭐 그럴 일도 없잖아요. 뭐 요즘 책 많이 팔아갖고 돈도 잘 벌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왜 갑자기 저렇게 사람이 바뀌었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원래부터 그렇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저는 충격적이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제 그제까지는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뭐 이제 오늘 뭐 이제 이 유시민 씨의 뭐 저런 여성 비하 계급 성 비하 뭐 이 발언이 상당히 큰 이제 후폭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게 지금 이제 뭐 주목되는 그거죠. 근데 사실 뭐 물론 이제 선거 막판에 그래서 항상 이제 정치부 기자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사 많이 쓰잖아요. 설화가 문제일 거다. 그러니까 입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각 지역마다 다 그걸 이제 미리미리 경고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뭐 그랬던 적도 별로 없지만 정책이나 공약 이슈가 화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런 그 발언들이 화제가 돼서 막판 선거를 휩쓸고 있다는 게 참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이죠. 근데 2002년인가요? 그때 이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되던 해 그때 유시민이 뭘 했냐면은 그 민주당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왜? 노무현이 노풍을 일으키면서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 그 이후에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막 김민석은 새가 돼서 정몽 쪽으로 날아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민주당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자기 친정인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함을 느낀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갖고 대통령 되고 나서 그 민주당을 뽀개고 열린우리당이라는 걸 네. 새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 대선 대선 과정에서는 유시민이 정말 그 노무현 후보에게 좀 마음의 평온과 위안을 줄 수 있는 당을 만들자 해갖고 미니 정당을 만드는 게 개혁 국민정당인 걸 만들어요. 그래갖고 어디 당원 워크숍을 갔는데 거기서 남성 당원이 여성 당원을 성폭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네. 성폭행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여성 당원들이 이건 있을 수 없다. 네. 이건 있을 수 없어.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그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그 개혁 국민정당의 사실상의 오너인 유시민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금 해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조개나 주술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 유명한 얘기죠. 예? 예, 굉장히 유명. 지금 그러니까 노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회창 꺾고 정말 노면이 되느냐 안 돼. 큰 해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조개나 주술라고 그런다. 집어쳐라 그랬어요. 예? 진상규명. 근데 저 유시민이라는 사람은요, 서울대 이제 그때 경영학과인가요? 경제학과. 경제학과를 그때 이제 제 복학생이었습니다. 복학생이었는데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라고 일어나요. 네. 서울대에 이제 집회 때 들어왔던 일반인들 프락치로 오인해서 총학생회 간부들이 그 둘둘 말아서 구타해서 맞아요.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예. 그 주역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시민 아니에요. 윤호중이에요. 예, 유시민 윤호중. 그러니까 유시민은 그 사건하고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어요. 그 두드려 팬 사람은 윤호중. 윤호중이었어요. 그 윤호중이 그때 이제 그 서울대 프락치 사건은 구속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 사건과 연관되면서 복학생 협의회 회장을 했던 유시민이 그 사건으로 구속이 돼요. 그러면서 그때 뭐냐면 항소 이유서를 씁니다. 그거 하나가 유명해지면서 유시민이라는 인물이 그때부터 이제 유명해졌는데 그렇죠. 사실 김문수 후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인간입니다. 진짜 김문수 후보는요. 정말 그 노동자에 대한 뜨거운 열정 이거 가지고 노동 현장에 진짜 들어가서 진짜 노동자가 됐어요. 이분은. 그리고 그때 노동운동엔 전설이었습니다. 제 학교 다닐 때도 김문수라고 들으면 진짜 이거는 뭐 5.3 사태 때 저도 이제 인천 갔다가 거의 뭐 아작이 났었는데 그 5.3 인천 일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인천에서 아주 대규모 시위를 그때 김문수 후보가 주도를 했거든요. 그때 뭐 선호론인가 이 주도를 해서 네네. 그때 이제 학생들도 다 가서 시위에 참가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분은 정말 노동운동에 헌신하고 투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노동운동 때문에 고문도 당하고 구속도 오래되고 이제 진짜 이분은요. 그 뭐 어떤 그 대학 출신한 그거보다는 그냥 노동자였어요. 그래서 설란영 씨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없던 사람을 자신의 시각에서 저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진보 이른바 진보 지식인들의 그 위선적인 가면을 좀 벗겨야 되는데 그 유시민 씨는 이제 오래전부터 본인은 굉장히 특출난 사람이다. 네. 굉장히 예외적 존재다. 일반인이 아니다. 네. 니들하고 같이 섞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선면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근데 이 겉으로는 자기야 뭐 이렇게 이 지식을 팔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뭐 책 쓰고 뭐 방송하고 이럴 때는 진보 상품을 만들라고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진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 평등, 뭐 연대, 뭐 이런 게 그 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중요 가치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나라 그 저 진보 사상의 이 뭐 이게 출발이라고 할까 그 고려 시대 때 만적의 난이라고 있었죠. 노비. 그 만적이 외쳤던 말이 뭔지 아세요?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그 만적의 외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만적이 그 노비 만적이 그 한국 진보 사상에 굉장히 어쩌면 일획을 근 사람인데 이게 기본이고 그러니까 법 앞에 만인 평등 뭐 이런 건데 유시민은 이거를 그냥 책으로 팔아먹고 알량한 지식으로 팔아먹는데 자기 머릿속에는 나는 니들하고 달라. 이게 네. 뿌리 있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인간이 바로 조국입니다. 네. 사실은 조국이나 유시민이나 똑같은 똑같아요. 형태의 이 귀족주의 운동권의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들이 보면 이렇게 항상 어떤 본인 스스로는 정의감을 외치고 다 하지만 지금요 그 유시민 잘 삽니다. 강남에요. 아파트 큰 거 가지고 있어요. 아주 잘 살고 저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책은 팔아먹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진보운동에 뭔가 아주 대단한 어떤 중심이냐. 저렇게 김어준하고 김어준 여기 저 성북동에 단독주택에 잘 삽니다. 그리고 차도 외제차 아주 좋은 거 타고 다녀요. 저기 조그만 빌딩도 샀 건물도 있어요. 수백억짜리 하는 건물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걸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괜찮아요. 근데 마치 본인들은 뭔가 뭐 약자인 양 본인들은 뭔가 뭐 민주투사인 양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니까 그 웃기는 거예요, 진짜. 저들이요, 사실은 뭐 지원이면 저나 마찬가지지만 솔직히 저도 학생운동 때 학생운동하고 구속도 되고 뭐 저는 수괴는 아니었습니다. 다 그 시대에 한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그 시대 그냥 필요해서 한 거고, 그거는 또 우리가 일반인으로 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거를 끊임없이 팔아먹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586 세대가 비난받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그 한 알량한 운동권의 자산을 끊임없이 팔아먹고 매선하고 책 팔아먹고 저렇게 노무현 재단 하면서 노무현 팔아먹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비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586들도 이제 아까 조국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분들의 특징이 몸은 부르주아예요. 몸은. 근데 머릿속만 이제 프롤레타리아가 남아갖고 마치 프롤레타리아를 위하는 척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 말에 현혹되는 중도층, 진보층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굉장히 경계심을 가져야죠. 이번에 이 건으로 사실 뭐 이준석의 뭐 젓가락 문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정확히 이동호의 어떤 공소장에 나타난 그걸 근거로 했지만 또 이준석이 그걸 너무 이제 방송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지만 이 문제 이 유시민 이 입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선거에서 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네. 짚고 넘어가면요. 이게 유시민 이게 또 일파만파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젓가락을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네. 이게 파급력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이걸 대처하고 나온 줄 아세요? 네. 유시민은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다. 기가 막히네. 유시민은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다. 네. 아니 자기들은 저 이재명이 무슨 소년공 출신이고 뭐고 저걸 다 띄우면서 예? 정작 이 상대방에 대해서는 네. 예? 저렇게 무슨 공장 출신이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 이재명은 그러면 소년공 출신 왜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재명은 뭐 어렸을 때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소년공 출신에 뭐 어쩌고 저쩌고 선전하면서 딴 사람한테는 노동자 출신인데 왜 결혼했어? 그래도 이번 선거에서는 손흥공 얘기 별로 안 하더라고요. 오늘부터 했어요. 했어요? 오늘부터 하고 있어요. 나는 네. 그래서 상대가 김문수 후보니까 감히 손영공 얘기할 분위기는 아닌가 보다라고 네. 스스로 자각했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군요. 네.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한번 판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뭐 깜깜이 구간에 들어가긴